자, 중간고사 잘 봤어요? 어디 얼굴이 그래? 손도 안 했는데. 요새 감기도 심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중간고사 그냥 잘 지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가이드를 해주는 중요한 컨셉이 value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고,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줬었을 때 발생을 해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떤 코스트를 가지고 어떤 나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켰느냐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크게 가치는 뭐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value structure라고 하는 거는 많이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그 틀이 어떤 틀이 있나 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게 이해된 상태에서 그 제품에 맞는 또는 그 서비스에 맞는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디벨롭 단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밸류를 줄 거냐 사람들한테 했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요. 가치를. 하나는 유용성, 또 하나는 사용성, 또 하나는 감성.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딱 해서 여기까지 유용성, 여기까지 사용성, 여기까지 감성이다. 이렇게 그 구분 안 돼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가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A이면 B가 아닌 게 아니에요. A이면서 B일 수 있어요. 그렇게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니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느냐 하는 게 유용성.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다른 애들의 그게 더 커졌죠. 사용성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쉽고 편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트적인 측면이에요.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쉽고 편리해야 하고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갖다 하면서 적절한 형태의 느낌과 정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밸류를 갖다 만들어 보는 거. 이게 밸류 프로포지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유용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getting the job done.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충족이 되었느냐를 갖다 보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치매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정말 이거를 해서 어르신들이 90일 동안 하루에 40분씩 하면 치매가 예방되나? 치매가 예방되는 걸 위해서 그걸 갖다 사용을 한다면은 그게 잡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게 getting the job done이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죠. 그걸 하는 동안에 효율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에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당되는 일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는 걸 얼마나 싸게 해줬느냐. 그래서 코스트 대비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또는 공짜로 제공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요새 AI 스피커나 뭐 IPTV나 이런 거 보면은 가격 경쟁을 많이 하는데 가격 경쟁을 많이 한다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치 중에서 중요한 가치로 프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할 때 프라이스가 가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지 돈은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안 그래요. 이게
서비스를 갖다 실제로 우리가 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요소들하고 마찬가지로 프라이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번에 그 치매 예방 서비스, 챗봇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걸 얼마로 해야 될까? 한 달에 얼마를 하고 90일짜리 프로그램 얼마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마케팅 프라이싱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목표가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에게 어르신들한테 이걸 쉽고 편리하게 사용해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공공적인 차원에서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댔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또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돈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갖다 받으면 얼마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프라이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품의 고울이 뭐냐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코스트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 챗봇 같은 경우에 1인당 코스트가 한 달에 한 1,500원 정도 들어요. 그냥 네트로. 그 1,500원은 뭐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는 비용. 내부적인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명이 사용하는 비용이 시스템적으로 1,400원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최적화시켜서 더 작게 만들어서 걔를 1,000원으로 만들고 500원으로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프라이싱도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유용성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코스트 리덕션이냐, 낮은 프라이스냐, 퍼포먼스가 좋은 거냐, getting the job done이냐, 실제로 그걸 갖다 했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유용성에 속하는 가치들이. 그 비용 절감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공자 측면이나 또는 그 이용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고요. 사용성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해요. 딱 나만을 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한 그 상대방을 매칭시켜 준다. 그러면 딱 나만을 위한 사람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용성에서의 제일 첫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을 갖다가 높여서 사람들이 쉽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이게 일반 뱅크들이 정말 놀랐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은행업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액세서빌리티를 낮춰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수의 고객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게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장애인들 위해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로서 액세서빌리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기존의 일반인에게도 어려웠던 것들을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핵심 밸류를 줘서 그 문턱을 낮춰서 그 자체의 밸류를 높이는 것이 요새는 굉장히 스트롱한 그런 밸류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걸 하는 게 다 좋은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점을 소구를 해서 우리가 액세서빌리티를 갖다가 높여줌으로써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방법. 카카오뱅크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비니언스, 편리성에서 우리가 똑같은 액세서빌리티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해당되는 한 클릭이라도 덜하게 만들고 한 질문이라도 덜하게 만드는 거. 우리 여러 번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한테 또는 고객한테 뭔가 하나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갖다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치면 한 라인만 더 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코스트예요. 어떤 코스트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특히 이제 그 IT 베이스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 처닝하냐, 처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 튕겨져서 나갔느냐가 제일 중요한 매저 중에 하나예요. 그 치매 예방 서비스 하고 있는 세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리텐션 레이트를 가져요. 처닝의 반대말이 리텐션인데 거기는 4,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멤버 가입을 갖다 3,000명이 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인 거고 보통 4,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멤버 가입하는 사람이 3%라고 하면 4,000명이면 3, 4, 12, 120명. 100명 들어오면 3명이 멤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7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멤버 등록을 하는 그 프로세스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스텝을 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비싼 투자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디자인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 한 스텝을 되게 비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스텝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고요. 감성과 관련돼서는 뉴니스. 이게 뭔가 새롭고 이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사진 어플이나 이런 것처럼 사진 어플이 많지만 지금까지 제공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나한테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기 스노우 어플처럼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쁘고 아름답고 하는 그런 심미적인 가치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형태든지 품격이 있고 디그니티가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감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거는 틀이에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이 감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틀 아래서 여러분들 서비스 자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밸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밸류를 찾아내면 걔네들을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실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할 때 그 중요한 거는 헷갈리지 말아야 돼. 뭐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니즈하고 밸류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즈는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너무 답답하다 라는 거고 밸류는 그거를 우리가 해소해 줄게가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밸류하고 니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 되게 클러터해져요. 아주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value와 how to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value는 내가 사용자에게 그걸 갖다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안에는 꼭 how는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써서 좋은 사람을 갖다가 매칭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value라기보다는 how to가 더 많은 거예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우리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매칭해 주겠습니다. 근데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게 매칭해 주겠습니다 하는 건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value proposition map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걔네들을 갖다 이렇게 망라해서 스트롱한 value proposition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비스를 디벨롭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건 우버의 value proposition이에요. 여기 우버의 value proposition은 커스터머하고
하고 드라이버 사이드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간단하게 쓴 우버의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펀딩을 했고 실제 이쯤에서 펀딩할 때에는 워킹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워킹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밸류 프로포지션 통해서 펀딩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발판을 갖다 마련을 했죠.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 맵을 갖다 쓸 때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양식이 이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해야 될 일과 그걸 게인과 페인으로 나눠서 이 게인은 어떻게 크리에이트하고 페인은 어떻게 릴리브 해줄 것인가 를 갖다가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이런 포맷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밸류 프로포지션의 양식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 팀에서 저걸 해서 취사 선택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오각형 도면으로 해서 제일 가운데 서비스 사용자를 주고 거기에 서비스 제공자를 주고 서비스의 매니저를 둬가지고 이런 형태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큰 카테고리로 연결, 소통, 수익성, 즐거움, 적식성이라는 5개의 큰 밸류 카테고리를 만들고 각각의 밸류 카테고리마다 이 스테이크홀더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과 매니저가 어떤 밸류를 갖다 여기서 찾을 수 있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가치 제한 지도의 사례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가운데에다가 실제 서비스의 사용자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부사용자들을 중요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크게 몇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를 카테고라이제이션 하고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내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밸류들을 제공해 주는 형식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할 때에는 즐거움, 신뢰성, 스마트함, 편리함이라고 하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건 차량적 및 서비스였댔어요. 그래서 고객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관리자가 있었을 때 각각의 밸류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워드, 이지, 펀,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4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밸류로 측정을 하고 그 안에 이 당사자에 따라서 고객이 있고 은행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었을 때 어떤 밸류를 각각 제공하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여기도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크게 5가지, 6가지의 큰 밸류 카테고리를 주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유저는 어떤 밸류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한테는 어떤 밸류를 그리고 서비스 매니저한테는 어떤 걸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가장 개발 단계의 제일 첫 단계는 밸류를 잡아내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말장난 같고 이거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제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 이런 스트롱한 니즈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밸류가 있냐 없냐가 결국에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요건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밸류를 갖다가 가장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 디벨로프 단계의 첫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 그걸 갖다가 강추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내일 모레 우리 중간 발표하고 나머지 진도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